해외 선물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금입니다. 해외 선물은 주식처럼 단순히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단위로 거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금이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또 국내 증권사, 중개회사, 해외 거래소마다 요구되는 증거금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증거금의 기본 개념과 종류, 그리고 국내 증권사와 중개회사, 해외 거래소 간의 증거금 차이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 선물에서 말하는 증거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증거금은 기본적으로 선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이며 여러분이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증거금은 단순히 하나의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국제시장과 국내 환경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증거금의 두 가지 기본 유형입니다. 하나는 초기 증거금, 다른 하나는 유지 증거금입니다. 초기 증거금은 쉽게 말해 하나의 선물 계약을 열기 위해 처음에 넣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선물을 거래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계좌에 있어야만 해당 계약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각 상품의 계약 크기와 변동성, 그리고 거래소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반면 유지 증거금은 말 그대로 이미 보유 중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최소한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포지션을 오래 가져갈수록 초기 증거금과 함께 유지 증거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계좌 자산이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면 마진콜이라는 단계가 발생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강제 청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해외 선물이 레버리지 기반 거래인 만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증거금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가장 기본 기준은 해외 거래소의 기준 증거금입니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CME 그룹 같은 글로벌 거래소가 있고 이들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초기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보통 거래소는 시장 변동성,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증거금을 정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증거금을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2026년 현재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계좌에 돈을 넣고 거래할 때는 해외 거래소 기준 증거금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국내 증권사나 해외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각 증권사나 중개회사는 자체 리스크 정책에 따라 거래소 기준 대비 더 높은 증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고객과 회사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 S&P 500 선물 초기 증거금이 $5,000라고 설정돼 있다면 국내 증권사는 변동성 리스크를 추가로 고려해서 $7,000 혹은 $8,000 이상을 계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 거래소의 기준만으로는 국내 투자자의 변동성, 노출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증거금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운영 정책과 리스크,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거래소 기준에 비해 증거금을 낮게 책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곧 포지션 유지를 위한 리스크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수적 성향의 증권사는 해외 거래소 기준보다 훨씬 높은 증거금을 요구하면서도 마진콜 발생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즉 안전 마진을 두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중개회사, 즉 로컬 브로커나 글로벌 브로커는 어떻게 증거금을 설정할까요? 해외 중개회사는 보통 거래소 기준을 기준선으로 삼되 고객의 거래 이력, 계좌 규모, 레버리지 설정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맞춤형 증거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높게 설정한 계좌는 더 많은 유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 이력이 풍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잘 갖춰진 계좌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거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정책은 해외 중개회사가 국내 증권사보다 더 유연한 편이지만 그만큼 투자자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기 책임이 커진다는 점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증거금 변경이 수시로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글로벌 이벤트, 금리 정책 발표,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높이면 거래소는 증거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유지 증거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안정성은 높아지면 증거금을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2026년 들어 주요 경제지표 발표나 지정학적 이슈가 많아지면서 더 자주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해외 선물의 증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상황, 거래소 기준, 증권사 정책, 중개회사 리스크 판단, 그리고 투자자의 계좌 환경까지 모두 고려되는 복합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얼마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 필요한지까지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증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증거금의 기본 개념과 종류, 그리고 국내 증권사, 중개회사, 해외 거래소 간의 증거금 차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거래 중이신 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사나 중개회사의 증거금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고 시장 변동이 심할 때는 증거금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증거금 관련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